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캐롤 드웨이의 마인드셋,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평생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썸네일이 보통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그로성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솔직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태도를 잘 설정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 아닐까, 단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를 하잖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살아가는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발전과 행복, 좋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런 게 주제가 되는데, 그 전에 고정, 성장, 과연 인생에서 중요한 게 타고난 재능인가, 아니면 살아가면서 갖는 연습인가? 노력이라고 번역해도 될 수도 있는데, 노력보다는 연습이 좀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재능인가 연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만 시간의 재발견, 그 책 내용을 좀 참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재능이라고 생각하죠. 누가 좋은 성과를 내면 타고난 재능이야.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절대음감입니다. 우리가 절대음감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타고나는 걸로 여기잖아요. 1만 명당 1명꼴로. 그런데 6세 이하의 아이들을 화음 식별 교육을 시켰어요. 24명을 연습을 시킨 거예요. 화음을 식별하는 24명 전원이 절대음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아니라 연습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나도 손흥민처럼 저런 축구 재능을 타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각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재능으로 성공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지독한 훈련, 연습,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넣어도 거의 똑같아요. 오른발 골, 왼발 골. 근데 이게 과연 타고났는가? 절대로 양발잡이로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연습을 하면서 7년 동안 양발 연습을, 이제 볼 리프팅만 한 거예요. 7년 동안 오로지. 그 이후에 오른발 왼발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류현진 선수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타석에는 오른손 타자가 되는데, 투수는 어떻게 됩니까? 왼손 투수가 되는 거죠. 류현진 선수 아버님도 운동선수 출신인데, 자완 투수가 희소성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왼손으로 던지게 한 거예요. 류현진 선수가 자완 투수가 된 게 재능인가 연습인가? 연습이죠.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레이 앨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점프슛을 잘하는 것이 신의 축복 덕분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정말 지독하게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 연습의 결과인데 신의 축복이라고 남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신체와 뇌의 가소성,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과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뇌가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열심히 암기를 하면 런던이 길이 막 꼬불꼬불 하단 말이에요. 런던 택시기사들 그 수많은 길을 외워야 되는데, 그 연습 전과 후를 비교를 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암기를 담당하는 해마가 더 커져 있다고 합니다. 뇌조차도 연습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는 당연히 변할 수 있죠. 손흥민 양발잡이, 류현진 왼손 투수,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보디빌더들, 주로 마른 체형이었던
어린 시절 그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디빌딩을 하다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경우 굉장히 많죠. 자, 재능인가 연습인가? 그러면은 연습이니까 당신도 뭐 손흥민이 될 수 있고 보디빌더가 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deliberate practice,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플러스 마스터 코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그냥 막연히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조건도 사실은 중요한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런 뭐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자원, 뭐 부모 자원이라든가 경제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어도 고정 마인드셋, 다 재능으로 인한 거야, 한번 정해진 재능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원이 조금 빈약하더라도 성장 마인드셋,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좋은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재능에 대한 잘못된 신화, 이런 것은 제거해야 되겠죠.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비교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능이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고, 재능은 키울 수 있다,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죠. 아까 자녀 교육 말씀드렸는데, 자녀를 재능 관점에서 칭찬하면 안 돼요. 어떤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넌 정말 천재야, 넌 정말 똑똑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주입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런 성과를 못 내면 좌절감에 빠지고 포기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죠. 자, 성장 마인드셋 관점으로 칭찬을 해야죠. 많이 발전했구나, 열심히 노력했구나, 연습을 많이 했나 보네, 앞으로도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성장 마인드셋 관점으로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이 태도는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은 대로 정해서 뭐 그런 믿음을 가져가면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고정 마인드셋은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면 뭔가를 도전해서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어낸다, 그건 뭐예요? 재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나 노력 따위는 재능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또 발전이 더디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도전이나 노력 없이 또 퍼포먼스가 유지가 안 될 때 패배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항상 도전에 열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루저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는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한다, 그런 삶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발전에는 그 전 단계의 실수와 실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죠. 오늘은 물리학에 관련된 책을 잠깐 읽었는데, 과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대단한 칭송을 받는 그런 이론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실수가 있고 실패가 다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이루어지는 과학적 성과도 없다. 심지어 과학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고정 마인드셋 안 되겠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 마인드셋은 노력은 무능함만 노출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해도 남들 앞에서는 노력을 안 한 척을 하게 돼요. 왜냐? 나는 원래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게 어떤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나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과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고정 마인드셋은 패배감에 이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 공황, 이런 것들을 쉽게 겪게 되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과 연습의 가치를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무시당하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남들의 평판에 지극히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로 인한 피로감이라든가 공포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겠죠. 그리고 삶 자체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의 평판, 비판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작은 비판들이 있잖아요. 뭐 부부관계에서도 비판이 있는데 고정 마인드셋은 막 불같이 화를 내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인데 노력해볼게. 그리고 의식적, 의도적 프랙티스 해보는 거죠. 신발장에 신발 좀 정돈하고 들어오세요. 아니 이런 비판에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일부터는 신발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모습이 되는 거죠. 개선을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은 불완전함을 창피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 안 한 척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돼서 성과가 안 나오면 성과가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50점을 받았는데도 80점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창피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 발전의 과정이니까. 그리고 일상에 있어서도 작은 사건에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자, 학점을 중간고사에서 C+를 받았어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말고사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학점 나쁘게 받았는데 나왔더니 주차 위반 딱지 붙어 있고 열받아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가 그날따라 나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아주 작은 사건인데 이런 걸로도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자아를 막 잃어버리는 듯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성장 마인드셋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기말고사 잘 보면 되는 것이고, 주차 조심하면 되는 것이고, 친구에게는 다음에 그날 왜 그랬어?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관계 개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고정 마인드셋은 나쁜 결과, 실패에 주변 탓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탓. 내가 이 부모로부터 이걸 잘못 물려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재능을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남 탓. 그때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다 했을 텐데, 걔하고 동업해가지고 그냥 걔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상황 탓.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물론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변 탓으로 돌리는 것, 삶이 계속해서 더 나쁜 방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찾고 반성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말 그대로 고정 마인드셋이니까 인간관계도 고정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품도 고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운명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갈등도 관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격적 결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혐오하고 관계가 나아질 수가 없죠. 근데 인간관계가 고정적인 건 아니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은 인간관계도 변화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화책 같은 거,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막 신데렐라 이런 것만 봐서 막 운명적 만남,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어떤 왕자의 출현,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 마인드셋을 은근히 조장하게 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마인드셋, 태도의 중요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책 내용을 요약해 드리긴 어려워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튼 이 책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고, 그 성장 마인드셋을 정해서 발전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힐링도 되는 책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관점에서도 좋은 책이 아닐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